자, 이제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바른정당이 지금 TK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구애를 했습니다. 민심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시고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라고. 구미의 똥마루 여기 구민 오지 말란 말이야.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내렸다고. 막아. 여기 누구라? 네,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대구 또 구미를 방문했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모습은? 그렇죠. 지금 뭐 환영의 박수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예. 아마도 예. 당연히 특히나 구미 이번에 민심이 더 악화됐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가 네.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다시 그게 취소됐죠. 취소되고 네, 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취소가 얘기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구미시가 이제 올해 뭐 박정희 이 전 대통령의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기획을 했다가 또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구미에 가니까 구미의 외화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문제는 뭐 언제든 뭐 터져 나올 수 있는데 너네가 진짜 보수냐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이 세금에 대한 공론화처럼 더 크게 공론화돼야 된다. 네, 바른정당이 더 찾아가야 된다. 도를 맞든 뭘 하든 대구든 경북이든 구미든 어디든 간에 찾아가서 네. 그 구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표 저희가 그 못만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예. 사실 현장에 가서 정말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해야지 사실 앞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예. 입지를 세울 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전기환 평론가, 결국 보수 적통 경쟁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이 어떻게 TK 지역에서 민심을 자유한국당보다 더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직 모른다 뭐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양 정당이 뭐 격돌을 벌여야 하는데 예. 최근 뭐 통계를 한번 보니까 바른정당이 출범할 때 대구에서 당원이 한 1,8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7,500명 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4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 특히 대구의 민심이 어떻느냐 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구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구미시에서 저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저는 혹시라도 개인 의견을 저렇게 표출할 수 있지만 정말 구미 시민 전체가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네. 박정희 장관 방문을 막느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또 다 막느냐,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저런 행동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대구 경북은 도대체 길이 없는 동네구나, 도시구나 이런 느낌을 줄까 싶어서 더 걱정이고요. 네.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일 높다는 거였죠. 그러면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대구는 닫혀 있구나,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구나, 네. 경북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화만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분들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방문할 때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인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가 중요한 것만큼 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배려심이 꼭 필요하다. 대구 경북은 절대 닫힌 곳이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좀 말씀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아직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1차 승부처일 텐데 그러죠? 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여기 뭐 차명진 전 의원도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보름달이다. 보름달? 예, 그 바른정당은 초승달이다. 초승달. 이게 이제 배째가 멸망하기. 기울어갈 가능성과 그렇습니다. 차오를 이제 가능성. 산 보름달은 서서히 기울어 가는 것이고요. 네. 예, 바른정당 초승달은 이제 차 오르는 건데 네. 지금 전체적인 형국이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결과도 보면 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0대에서 40대까지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20, 30대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바른정당은 앞으로 대구 또 그렇지만은 이 대도시와 20대에서 40대까지의 이 젊은 세대의 이 새로운 보수 여기에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이제 혁신을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운명이 갈릴 텐데 저는 큰 틀에서 이 그러한 흐름들 보름달과 초승달의 흐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런 흐름들은 점점 저는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총선을 거치면서 네.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좀 설명을 따지게 듣고요. 양재열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결국 그 홍준표 대표는 지지율이 뭐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당담하는 것 같아요. 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 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네. 도대체 어디 가서 저런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왔냐고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 국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홍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론조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론조사를 네. 했더니 우리 지지 회복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연말쯤 되면 과거처럼 우리가 보수에 적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러니까요. 얘기지만은 뭐 이제 그 현재 정권도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결집세도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도대체 누구한테 저거를 여쭤보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그 근거는 안 밝히고 계십니다만 소장님과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정치인의 감이 아닐까. 일단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은 또 이렇게 보수라는 쪽에 힘을 잡으셨고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은 또 홍준표 대표의 좀 머릿속 뇌지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먼저 좀 얘기를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이제 보수 아닌 사람들은 당연하고 보수 내부에서도 보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보수는 진보하고 달리 어떤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그렇지 않는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그럼요. 일정하게 대중의 어떤 감정 그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감정이 기존의 제도를 어떤 그 합리적 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것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유의미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는 이 보수를 택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매년 저희 아버님 때 제사를 지내요. 제가 네. 그 박사까지 밟은 사람이 왜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보수는 이쪽에 상당히 감정적 정서적 영향이 있어요. 그 그래요?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네. 어떤 보수가 네. 자기들이 어떤 뽑았던 자기들이 모셨던 지도자가 여러 가지 결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상당히 그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에 대해서 누가 폄하하거나 네. 그 지도자를 아예 악으로 모는 것에 대해서 절대 보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따라서 뭐 진보에 알아서 욕을 하든 말든 하지만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는 바른정당이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했다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여했던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혐오스럽게 반응한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제가 볼 때는 보수의 적통이 될 수 없고 네, 따라서 네. 그 때문에 이번에 네. 구미에 가서도 서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구미에서 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정말로 창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든지 네. 아니면 보수의 기본 정신 이것을 역사적인로 왜 보수가 저런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보수를 잘 생각하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수주의가 성립되어 왔던가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서적,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차명진 의원의 독특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역사적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을 많이 분석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뇌 지도를 그리셨어요. 예, 이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안 풀린다. 아, 마지막에는 예, 안 풀리네. 안 풀린다. 근데 이제 하시고 싶은 건 일단 보수 대표성을 갖고 싶고 예. 보수 결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걸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지금 잘해도 문제 또 못하면 좋은 건가 뭐 이런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반대 기조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을 견제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보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고요. 그 지난 청와대 이제 양당 그러니까 여야 대표 회동에서 보면 네. 이해운 대표가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제가 보수 대표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순 관계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내 친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그 14%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아주 14% 탄핵에 반대했던 그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데 당내 친박과는 또 다른 또 헤게모니 갈등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복잡한 걸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꼬이는 거죠. 예, 장화 예. 사건이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그 당 지지도도 뭐 대구 구미 대구에서만 많은 경북에서 많은 자유한국당이 훨씬 앞설 것 같은데 민주당이 33%로 1위고 예,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17%로 동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꼬이고 안 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네. 예,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홍준표 대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문제는 뭐 언제든 뭐 터져 나올 수 있는데 너네가 진짜 보수냐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이 세금에 대한 공론화처럼 더 크게 공론화돼야 된다. 네, 바른정당이 더 찾아가야 된다. 도를 맞든 뭘 하든 대구든 경북이든 구미든 어디든 간에 찾아가서 네. 그 구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표 저희가 그 못만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예. 사실 현장에 가서 정말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해야지 사실 앞으로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예. 입지를 세울 수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전기환 평론가 결국 보수 적통 경쟁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이 어떻게 TK 지역에서 민심을 자유한국당보다 더 구나 이런 느낌을 줄까 싶어서 더 걱정이고요. 네.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일 높다는 거였죠. 그러면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대구는 닫혀 있구나. 다양성이란 존재하지 않구나. 네. 경북이라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화만 가지고 먹고 사는 곳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분들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방문할 때 행동 하나하나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인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가 중요한 것만큼 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도 함께 살고 있다는 배려심이 꼭 필요하다. 대구 경북은 절대 닫힌 곳이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좀 말씀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아직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 1차 승부처일 텐데 그렇죠? 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 여기 뭐 차명진 전 의원도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보름달이 자, 이제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바른정당이 지금 TK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구애를 했습니다. 민심에 대해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보시고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라고. 구미에 똑바로 여기 구미로 오지 마라 말이야.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야. 내렸다고. 내렸어.
네,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대구 또 구미를 방문했죠.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모습은? 그렇죠. 지금 뭐 환영의 박수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죠. 예. 아마도 예. 당연히 특히나 구미 이번에 민심이 더 악화됐죠.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가 네.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다시 그게 취소됐죠. 취소되고 네, 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다는 취소가 얘기죠.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구미시가 이제 올해 뭐 박정희 이 전 대통령의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기획을 했다가 또 그것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구미에 가니까 구미의 외화라면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아직 모른다 뭐 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양 정당이 뭐 격돌을 벌여야 하는데 예. 최근 뭐 통계를 한번 보니까 바른정당이 출범할 때 대구에서 당원이 한 1,8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7,500명 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4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구 경북의 민심, 특히 대구의 민심이 어떻느냐 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구 경북 전체를 놓고 보면 두 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구미시에서 저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저는 혹시라도 개인 의견을 저렇게 표출할 수 있지만 정말 구미 시민 전체가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네. 박정희 장관 방문을 막느냐,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또 다 막느냐,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저런 행동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대구 경북은 도대체 길이 없는 동네구나, 도시